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성훈입니다. 제가 이제 철학과다 보니까 철학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철학은 대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건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만 질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학문적인 활동들, 뭐 학문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철학은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제기하는 거라 그랬는데 모두가 다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면 철학의 특징은 그냥 대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에만 있냐? 그건 좀 재미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해야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빠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태의 이해를 위해서는 질문을 단순화한다기보다 좀 다양화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태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질문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은 대답을 제시한다기보다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철학이 던지는 질문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한 차원 더 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텐데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했으니까 정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로움하고 좀 관련이 깊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거는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저기다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말에다가 따옴표를 쳤습니다. 이 따옴표 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된 정치적 올바름, 그거는 이제 과연 정의로운 거냐라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을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서의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은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진 거를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철학함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플라톤인데요.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원래 제목은 그리스어로 이제 폴리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뭐 영어로는 폴리티,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치 체제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국가라는 책은 이제 정의가 뭔지, 정의롭다라는 게 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그 따옴표 친 정의로움, 사람들이 흔히 정의롭다라고 규정하는 거, 그런 게 과연 정말로 정의로운 건가라는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갚을 것을 갚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바로 정의로운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언제나 그렇게 정의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정의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플라톤의 책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끌어내는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들은 예외 없이 다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우리가 사람들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부정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소위 그 영혼 삼분설이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혼 삼분설,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너무 좀 옛날 얘기고 오늘날 우리가 누가 뭐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영혼 삼분설이라는 거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원초적인 능력들과 원초적인 욕구들,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인간이라면 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겠죠. 계산 능력이 있고 화낼 줄 아는 능력이 또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어떤 신체적인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각각의 능력과 관련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계산 능력들은 계산 잘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확장시켜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그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고요. 화내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좀 얕잡아 보면 이제 화난다, 화가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능력이란 것과 연관된 욕구는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명예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이제 필요 충족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욕과 명예욕과 어떤 재물에 대한 욕구는 플라톤이 보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동기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어떤 이러저러한 행동들을 할 때 그 동기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이 세 종류의 동기 원천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지 되는데, 잘 조화를 이루지 않고 뭐가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부정의한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욕구, 그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동기에 따라서 이제 부정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내리는 결론은,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의라는 거는 영혼의 그 세 부분이, 그러니까 세 종류의 욕구가 다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세 종류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욕구들이 다 자기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욕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들 이제 플라톤은 너무 신체적인 욕구는 이렇게 억압했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고요. 신체적인 욕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죠. 그렇죠? 뭐 어떤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류가 뭐 이제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너무 비대해져서 원래 할 일 이상의 것들을 막 하려고 할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게 바로 부정이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폴리테이아, 영혼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은 정의로움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면서 제목이 폴리테이아, 정치 체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대답은 뭐냐면 정의롭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 체제를 갖는 거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얘기를, 이건 이제 플라톤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우리의 주제인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특정하게 규정된 것으로서의 정치적 올바름, 그 따옴표 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정치적인 올바름만이 아니라 더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정의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지금 우리 사회가 요즘에 정의로움이 굉장히 좀 핫 이슈일 텐데요.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플라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하게 규정된 것으로서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적어도 이제 플라톤은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 올바름 얘기를 하자면 이 특정하게 규정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단적인 가치일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자체로 추구될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것일 텐데요. 이것이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플라톤적인 생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롭다라는 것은 영혼의 세 부분이 그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여기 적용시킨다면,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 문제되고 있는 그 맥락에 속한 당사자들의 영혼, 이때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욕구의 총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인 올바름이 정의로운 것이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 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서로 다른 집단들, 그러니까 그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보다 현실 정치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이제 정치에 대한 데피니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간 좀 더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치란 건 결국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좀 더 현실적인 거고 두 번째 게 조금 더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치인들 누구나 다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이 따옴표 쳐서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이 문제되는 맥락에 속한 당사자들의 영혼을 좀 이제 들여다봐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누구냐? 정치적인 올바름하고 관련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단 당사자일 테고요. 비난하는 사람의 그 반대쪽에 있는 비난받는 사람이 또 이제 당사자일 테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장 비난받고 있지는 않지만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그 당사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빠질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 문제되는 맥락에 지금 당장 속해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 언젠가는 내가 그 맥락에 내가 속한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플라톤 얘기를 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를 합시다. 21세기에 우리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욕구들은 사실 그렇게 고상하지 않단 말이죠. 그게 사실 그렇게 이제 고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제 고려해야지 되는 거는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맥락들에서 그 당사자들의 영혼도 사실 그렇게 고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적인 올바름하고 관련해서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은 왜 도대체 그런 비난을 하고 있을까? 혹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이게 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누군가는 이게 좀 이거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쿨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막 이런 비난을 통해서 내가 좀 이름을 좀 날려서 어떤 명예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비난이라니까 이 정치적인 올바름하고 관련한 비난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이제 그 플라톤의 영혼산문설로 얘기하자면 전부 다 이 화내는 부분, 명예욕 요 부분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물론 고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 성자들도 있고 성녀 테레사 수녀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다소 좀 시니컬해서 테레사 수녀님도 그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성자의 마음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정말 이렇게 저 신적인 존재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고상한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드러나는 자아라는 건 내 그 고상하지 않은 그 깊숙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빙산의 일각인 거죠. 한 뭐 20%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의 그 깊숙한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결국엔 드러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어떤 명예욕 때문에 혹은 제가 잘난 척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라고 얘기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당사자일 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거 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내가 명예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을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속 깊숙한 생각과 감정과 욕구는 나 자신에게도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자아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고, 사실은 내 깊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그 드러나는 것의 그 본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그 드러나는 자아의 모습들이 한번 드러났으면 그걸로 고정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는 나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라는 거는 요즘에는 뭐 녹음도 되잖아요, 그렇죠? 파일 지워져도 막 복원도 하고, 그리고 뭐 비디오로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자아는 내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드러난 자아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깊은 생각과 감정과 욕구는 나 자신에게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드러나는 자의 한 80% 정도는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드러나고 나면 그것이 거꾸로 피드백을 해서 내 자신의 다음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나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결국에 나는 계속 변해가는데, 뭐를 통해서 변해가냐? 나의 드러나는 자아를 통해서 결국엔 나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걸로 변하지 않고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변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한 20% 정도의 그 어떤 그 확률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고요. 그 드러난 나의 모습이 결국에 나의 모습을 다시 변화하게 된다. 변화시키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 서둘렀더니 오히려 시간이 조금 조금 더 천천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요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그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앞에 조금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까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분명히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유불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대답을 오히려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 내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잖아요. 드러냈으면 그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고상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반영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드러낸 것이 나의 모습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나의 행동이 나를 바꾸게 되는 그 정도는 굉장히 미미해서 티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티끌모아 태산인 것처럼 그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한 10년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그 나한테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그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들이 변했거든요. 변했으니까 이제 그 변한 상태로서의 내가 이제 그 10년 후에 지금 나는 한 20% 정도 나의 의식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텐데 그 80%그 빙산 수면 밑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나를 조금 더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내 욕구들이 좀 더 조화로운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막 서둘러서 얘기해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뭐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